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 김남국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청와대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은 일단 사저로 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요. 이현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에서 파면 결정 이후에 가장 먼저 내놓은 입장이 오늘 입장을 내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동 사저로 사실상 바로 이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동 상황에 따라 우선은 관저에 머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수석 비서관들과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점, 그리고 관저로 가지 않는 점은 아마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기각 후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겠죠. 삼성동 사저도 손보지 않았고 뭐 경호 문제도 있고 사실상 이런 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 청와대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탄핵이 인용될 것 같아서 먼저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도 사실상 참모들은 모든 가능성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은 해왔는데 내부적으로는 뭐 비공식 자리에서 이제 참모들에게 들은 얘기에 따르면 한 4대4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기각을 확신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뭐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기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인지 뭐 바로 대통합 메시지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많이 분열되어 있어서 기대하고 있던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 변호사님, 네. 박 전 대통령 오늘 탄핵을 받으면서 전직이 됐는데 당장에 청와대를 나와야 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네, 법률적으로는 당장 나와야 된다라는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상 그 관저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 현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관저에 머물 자격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적으로 따지다라고 하면 명문 규정은 없지만 거꾸로 법 해석상 박 대통령이 본인의 신분을 잃었기 때문에 당장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상 오늘 이제 탄핵이 막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겨 나와야 될 어떤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탄핵이 됐지만 최소한의 대통령에 대한 이유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상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조금 두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송달 규정, 그러니까 이게 결정문이 전달이 돼서 결정문을 받은 다음에 나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받기 전에 선고를 한 직후 효력을 발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된 명문화된 게 없겠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도 이 심판 선고 직후가 이 효력이 발휘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비우는 게 더 맞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영상에서 이 시각 삼성동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그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고 그 창문만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뭐 화면엔 보이진 않지만 조금 전에 이제 경호실 차량이 들어갔습니다. 사전으로. 네네. 네, 영상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아까 승합 차량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확인 결과 청와대 검측부라고 합니다. 이제 경호 장소를 잡고요. 또 혹시나 폭발물이 설치된 게 없는지 사전에 이제 경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주하기 전에 저기에 테러 위험 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청와대 경호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최석호 기자, 지금 저기 삼성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차분한 분위기인데 문제는 헌재 앞인 것 같아요. 오전부터 시작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태극기 집회가 격렬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2명이 사망을 했고 2명은 중환자실에 실려가 있습니다. 남성 2명이 사망을 했는데 한 명은 스피커에 맞아서 숨졌다고 알려졌고요. 한 명은 경찰 버스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숨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헌재 주변은 오전부터 극렬한 시위가 됐는데 인용 후에 더 격화돼서 죽봉이나 각목 등이 등장하면서 자해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오늘 촛불 집회가 7시부터 또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보수 집회와 촛불 집회가 또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좀 더 빠른 대국민 담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지금 탄핵 선고 이후에도 여태까지 그 헌법재판소 앞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저 어떤 상황으로 좀 예,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의경으로 복무를 해서 그렇습니까? 노무현 네. 대통령 그때 이제 탄핵 집회 이제 시위에 참여한 그렇군요. 경험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고 했고 인용돼야 된다는 어떤 집회의 어떤 찬성 집회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격렬한 시위는 없었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저게 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이제 최석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촛불 집회가 생길 때에 촛불 집회와 탄핵 집회가 이제 마주치는 어떤 그런 경계 구간에서 굉장히 조금 위험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의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마음에 있는 어떤 분을 풀어내는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로 진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금 격양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의 어떤 그 시점에 만약 촛불 집회의 어떤 조금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에서는 조금 환호하는 어떤 축하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될 텐데 그것을 보게 되면 또 상당히 조금 위험한 어떤 상황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경찰이 해산을 하도록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자체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게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버스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영상들이 들어오는데 자세히 보면 앞에 유리 창문이 좀 파손된 흔적들도 보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촛불 집회 측도 이제 좀 이따 7시부터 오후 7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집회보다도 이제 9시부터 열리는 행진이 중요합니다. 축제 퍼레이드 형식인데요. 현재 모여있는 지금 보수 집회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경찰이 271개 중대 2만 1000여 명을 동원해서 가포비상까지 내렸지만 어떻게든 마찰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이제 찬반이 워낙에 그 극렬하게 갈라져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현수 기자 그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가족도 좀 취재하고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사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가장 궁금한 쪽이 박 전 대통령 측의 가족인데요. 우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이 판결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성이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을사늑약 이후 대한민국 최대의 치욕의 날이고 6.25 남침 이후 가장 비극적이고 아주 슬픈 날로 저는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탄핵 사기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 정말 형님의 그 탄핵 무명을 미력 하나만 최선을 당연히 가족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럴 생각이고. 그러면 좀 차분한 목소리죠. 그러나 제가 먼저 전화를 한 건 11시 반 정도였습니다. 11시 21분에 선고가 났으니까 그쵸? 8분, 9분 뒤 그렇죠. 정도였네. 바로 직후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 결정이 소식을 난지? 모르고 있어서 네. 제가 사실 전해준 셈이 됐는데 듣고 많이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렸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저희 정치데스크에 출연을 하기도 했지만 기각을 확실시 하고 있었고 기각이 될 것으로 또는 각하될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좀 많이 받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각을 확신하고 이제 대통령이 누명을 썼다. 언니가 누명을 썼고 그걸 벗기기 위해 이건 탄핵 사기고 앞으로 그 행동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박근년 전 유경재단 이사장 그 말을 보면은 굉장히 좀 격앙된 네. 표현이 많아요. 정당성 없는 판결이다.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 대한민국 최대의 치욕의 날이다. 탄핵 사기다. 그렇죠. 결국은 이거 뭐 그 가족이긴 하지만 네. 오늘 결정을 뭐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까 들릴 때는 없었지만 이사장이 상당히 법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여러 법조항을 들면서
이번 판결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뭐 영상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근영 이사장이 태극기 집회에도 나왔던 적이 있죠. 아마 앞으로 진행될 태극기 집회에서 함께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부당하다, 불복하겠다라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차분하게 이번 헌재의 결정에 수긍하는 조치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오늘 좀 특이한 사항은 북한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네. 선고 이후에 2시간 20분 만에 북한 주민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다는데 네. 북한 스스로 또 좀 불리한 소식 아닌가요? 이 자체는? 그 불리한 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한국의 잘못된 정치 문화를 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북한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에게 제일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해서 내부 방송이 아니라 외부 인터넷 쪽으로 공개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 이번 탄핵 소식을 언급을 했는데요.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선고했다. 또 임기 1년을 앞두고 파면됐으며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즉, 그 독재 정치의 어떤 내부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대신에 외부적으로만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좀 유리한 부분만 언급을 하는 느낌입니다. 독재 정치, 독재 권력은 북한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서 기자가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국가 최고 권력 지도자도 탄핵을 받을 수 있다, 파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진다는 거가 북한 내부적으로도 좀 그렇죠. 술렁일 만한 요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을 당한 거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탄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제의 어떤 실현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그 기존의 내부의 어떤 뭐 언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체를 굉장히 희화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쪽으로 비방을 해왔었죠. 그렇죠. 안 네.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앵커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남한의 정말 최고의 지도자도 이렇게 한 번에 추락할 수 있다는 걸 거꾸로 해석하면 역시 북한에서도 지금 김정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잘못한 이야기가 약간 아닌가 실수 생각이 같은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에 앞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CCTV나 뭐 이런 데서 다 외신에서 마이크를 들고 현장 중계를 하더라고요. 중국 CCTV, 예. 뭐 CNN 뭐 이런 데 그렇죠. CNN은 홈페이지 머릿 기사로 박아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아웃에 따른 머릿 기사를 다뤘고요. 특히나 CCTV는 헌재의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 인용문을 읽고 있는 것을 그대로 생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정치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이 어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용이 됐다고 해서 막 좋아할 게 아니고 얼마나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 대한민국 같이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외국 법조계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정말 선고를 하느냐, 또 며칠에 걸쳐서 선고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외신들의 반응도 그동안의 관심 흐름을 보면 사실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외신들도 그 우리나라 정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텐데 이런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에 포함됐던 서석구 변호사가 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먼저 이 발언 내용부터 한번 듣고 보겠습니다. 증거도 무더기로 기각했잖아요. 무더기로 이미 증거를 기각할 때 심증이 이미 굳혀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교감 의혹을 제기하고 정말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유감이고 촛불 세력에 난리를 깔아주게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김 변호사님, 저 지금 서석구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짜고 치는 결정 아니었느냐 이런 식으로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헌재 결정은 단심제고 충분히 뭐 이렇게 헌재 재판관들이 설명도 했는데요. 불복하겠다는 의사 절차가 있나요? 불복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제 일부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재심 사유도 준용을 하면 이론상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만약에 최순실 씨 지금 형사재판이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탄핵심판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초가 무너지니까 재심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률에는 그런 형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사유를 두고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관련된 재심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요. 만약 지금 탄핵 심판에 있어서 재심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인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헌법 68조 2항에서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지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다시 재심을 해가지고 그 재심으로서 기존에 오늘 했던 탄핵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2명이 존재하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서 재심을 사유를 규정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헌법 질서 측면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재심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정미 헌재 소냥 권한대행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단호하게 얘기하고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좀 인상적으로 했던 게, 최 기자, 이정미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 특급 경호를 받고 헌법재판소에 출근한 현장을 최 기자가 동행했다고요. 예, 엄청난 경찰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했는데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